뉴스의 동정민입니다. 5년 만에 선거 첫 패배의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 청와대 여당 인사가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국정기조가 바뀔까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는데요. 내각과 청와대는 민심을 반영한 소통과 통합, 당은 지지층 결집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먼저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대통령의 선택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대구 출신의 중도 성향의 사선 의원이죠. 일성은 대통령에게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였습니다. 개각도 있었는데 정치인은 한 명도 없이 관료와 전문가로만 채워졌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의 김 후보자는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수도권을 떠나 여권 약세 지역인 대구에서 당선된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중도 이미지가 강한 국민 통합형 인사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5개 부처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박준영 차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모두 정치인이 아닌 관료나 전문가 출신으로 1주택 혹은 무주택자입니다. 갈등 요인이 적은 비문 인사와 관료 발탁으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경의 수용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분간 국무총리 대행을 맡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는 대로 홍 부총리도 교체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청와대 인사도 좀 보겠습니다. 친문 인사가 주로 맡았던 정무수석 자리에 비문 이철희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임기 말 관리형 비서실로 개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최성 기자입니다. 친문 강성인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이 재보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8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비문 인사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이 신임 수석은 2년 전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너무 주장이 달라집니다. 이 수석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균형감과 쇄신 이미지 강화를 위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창열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으로 옮겼고 후임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내정됐습니다.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20대 국회 원내 대변인을 지낸 박경미 교육비서관을 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의를 밝힌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교체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반면 여당의 선택은 청와대와 달리 다시 친문이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친문 핵심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해 지지층 결집 행보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세력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사선 윤호중 의원은 169표 중 과반 이상인 104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비주류로 꼽히는 86그룹 박안주 의원은 선거 참패 이후 쇄신론을 앞세워 추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친문 핵심으로 꼽힙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가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공수처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를 주도한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분배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협치와 개혁 선택하려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수정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까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럼 왜 당은 친문을, 이 청와대는 비문 인사를 선택했을까요? 그 의문을 푸는 단초가 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30%,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데 이 당 지지율보다 더 낮아진 것도 처음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첫 주까지만 해도 40%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백신 수급 문제까지 터지면서 계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31%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기 정권 창출에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당의 자산보다는 부채라고 인식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 차인 지난 2016년 9월 2주 차에 최순실과 미르재단과의 연루 의혹 등이 터지면서 새누리당과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 2012년 1분기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지지율이 역전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오늘 하루 청와대 정부 여당, 이른바 당정청 동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와 당이 시소에 올라 있는데요. 그동안 청와대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당 쪽으로 확실히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당의 시간이다. 사람도 힘도 당에 실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죠. 이제 청와대와 내각 인사부터 보면요. 이제 총리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TK 출신, 심지어 이 과거 한나라당에도 있었던 김부겸 전 장관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총리들의 좀 면면을 보면요. 모두 호남 출신이었잖아요. 김부겸 후보자는 대구 경북 출신이고 비문재인계로 분류가 됩니다. 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올라오긴 했었지만 처음부터 유력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진 후에 통합형 인사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힌 뒤에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내각 인사는 모두 관료로 채워졌죠. 비문계와 전문성 있는 관료 인사로 청와대와 정부는 통합, 대국민 소통,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한 건데요. 다만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관리형으로 돌아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각에 당초 정치인도 검토는 됐었는데 친문 핵심 인사들이 당에 남는 걸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이 어쨌건 이 청와대와 정부 인사를 보면 이 재보선 민심을 반영해서 이 국정 기조가 좀 바뀌나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이 한 발언을 한번 보면요.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했다면서 개각의 의미를 설명을 했거든요. 청와대와 정부는 선거 민심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달라진 모양새를 취했다 이렇게 본다면 당은 오히려 친문 주류로 더욱 똘똘 뭉친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의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뽑혔습니다. 쇄신하다가 분열하고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개혁을 마무리하고 안정 또는 질서 있는 쇄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미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당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다음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싸움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우선은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이 부동산이나 검찰개혁 이런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의 바퀴를 멈춰선 안 된다. 이 말에서도 느껴지시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 특위위원장까지 맡았던 만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필요하면 미세 조정하겠다라고 밝혀왔던 만큼 현 정부의 큰 기조는 흔들지 않겠지만 당이 주도권을 잡고 일부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거에서는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국정 기조가 계속 지금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턴을 좀 하는 겁니까? 네, 국정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서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는데요.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친문재인계가 많아서 사실상 친문 주류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당정청 원팀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예전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당이 따라갔다면 이젠 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